나경원 전 원내대표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는데요. 진짜 이 나경원 씨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100개 가까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는커녕 오늘 또 김현정의 뉴스 수요에 나와서 했던 그런 부렸던 행패를 보면 정말 진짜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어떤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자녀 의혹 MBC 기자의 3천만원 손배 청구. 네, 최근에 그 김도영 기자의 보도인데요. 저도 어제 그러니까 1월 30일 그 오후쯤에 이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가지 일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마침 이 기사가 떠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자녀에게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를 상대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유정 MBC 기자를 상대로 한 건데요. 지난해 11월 18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나경원 아들이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원고와 원고의 아들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이 정신적 고통으로 사람들이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저 양반은 절대로 무사치 못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지난해 11월 18일 보도에서 고등학생이었던 나경원 의원 아들 김아무개 씨가 2014년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가 지원한 서울대 의대 윤영진 교수팀의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참여했고 이 연구 핵심을 요약한 포스터에 4번째 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없는 나경원의 아들이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인 것처럼 다른 연구원들과 나란히 표기되어 있었고 이 포스터가 또 다른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라며 무임승차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나경원 측은 윤 교수는 포스터 부정행위 의혹에 적극 해명했고 서유정 기자 역시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는데 사실과 달리 이 사건 포스터가 삼성 지원을 받은 것이고 원고 아들은 애당초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나경원 씨가 여태까지 해왔던 언행이라던가 행동들을 보면 허위 저작 정보를 그렇게 뿌려댔던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한 책임을 졌죠? 주어 없음이라는 역대급 망언을 남긴 사람이 무슨 염치로 그 자신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뻔뻔하게 나대고 있는지 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나경원은 이 보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식민지 역사박물관 2019년 설문조사가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친일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나경원 씨가 당당하게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한국인 중에선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일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걸 보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선 거의 압도적 1위죠. 그 뒤에는 쟁쟁한 이명박, 박근혜 씨도 있는데 그들을 단박에 물리치고 저렇게 압도적인 생존자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 오늘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경원의 아들 문제를 이제 진행자 김현정 씨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방송이 끝나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내색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무슨 자기가 여기에 나와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아들 문제를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심기 불편한 내색을 하는데 나와드린 게 뭡니까? 자기가 무슨 어떤 여왕이에요? 과거에 지금 나경원 씨는 자신이 과거에서 마치 진짜 엄청난 부와 막 명예를 지닌 막 그런 사람처럼 인식하고 자신이 무슨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랑은 정말 인식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나경원이 언론사 3곳하고 시민단체 1곳 특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을 소송하겠다
그렇게 엄플 실컷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막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진짜 당당하니까 저렇게 소송전을 간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팩트는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는 MBC 스트레이트의 서유정 기자를 특정해서 그 한 명한테만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탐사기자 개개인들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나 건드려봐. 나 그럼 너도 계속 소송 걸 거야. 지금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또 아까 언플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여태까지는 계속 민사만 진행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야비한 게 뭐냐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신이 조용히 취하를 해도 전혀 아무런 그냥 없었던 일로 끝나버리는데, 형사소송, 그러니까 형사로 이거를 걸면 문제가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나, 특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히 알고 있는 그 나경원 씨는 지금 야비하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형사 추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민사는 또 공격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형사가 됐을 때 만약에 그 재판까지 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진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꽤나 또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었는데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나경원이 자기가 형사를 걸어가지고 결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나오면 국민들이 지금 바보도 아니고 결국엔 나경원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설령 만약에 또 무고죄 그런 거에도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경원 씨는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민사로만 조용히,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서 굉장히 당당한 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요즘 이렇게 행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어떤 언어, 문장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과도하게 짜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 속 당장 끝나고 나서 표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금 심통 부리는 거 보이시죠? 진짜 삿대질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게 자신도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이제 7월부터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또 원내대표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다 까먹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들의 제1저자 문제라든지 제4저자 문제, 그리고 미국에 있던 고등학생이 어떻게 서울대 실험실을 빌릴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박사급 논문에 고등학생 아들이 거기에 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IRB 미승인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은 논란이었는데 지금 또 덮였죠.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도 성신여대 부정 입학을 통해서 실제로 거기에 가야 될 다른 학생이 피해를 받고 떨어지고 나경원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성적도 갑자기 D, 풀, C 이랬던 게 A로 올라가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특히나 남편 같은 경우에도 판사가 직접 어떤 재판을 맡아서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그 재판을 만들어 오는 그거는 못 하거든요.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넘기면 그걸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관련해서 안 입고 왔던 사람이 당시에 있어서 나경원 남편이 기소 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나 이거 기소 좀 해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소가 넘어오겠죠. 그럼 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결 내리겠죠. 처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적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전 판사랑 이수진, 네,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법농단도 어마어마한데 이외로도 언론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얼마나 이 기득권을 가진 그 세력들이 진짜 적폐 세력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손쉽게 알 수 있고, 이런 내용도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즘 나경원 근황을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한 거는 뭔가 어떻게든 발악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엔 저도 끝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당당하다면 뭐 저도 고소를 하겠죠. 제가 영상을 100개나 올려서 막 조회수도 막 수십만씩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도 다 보게 될 텐데, 예, 아무튼 어떻게 추후에 행보를 걸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